네, 안녕하세요. 저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5단원과 6단원 내용을 함께 공부했었죠. 5단원과 6단원 내용에서는 오늘 만원과 내년 만원, 그리고 그 뒤에 해에 받는 만원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런 개념을 어려운 말로 화폐 시간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만원, 내년의 만원, 내후년의 만원이 다른 이유는 돈에는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자가 붙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5단원에서는 주어진 시간 선에서 한 번 딱 현금 흐름이 있을 때 그것의 현재 가치 혹은 미래 가치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고, 6단원에서는 주어진 시간 선에서 여러 번 현금 흐름이 발생할 때 그것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그리고 그 여러 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연금의 현재 가치, 그리고 성장연금의 현재 가치, 성장연구연금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과와 1년 후 사과, 2년 후의 사과는 이게 같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과가 새끼 사과를 낳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돈은 오늘의 만원과 1년 후 만원, 2년 후의 만원과 지금 이 3만원을 함께 받는 것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시간에 따른 가치,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재 가치라는 개념, 그래서 미래 거를 다 땡겨오는 개념인 현재 가치, 그리고 현재로부터 미래로 옮겨가서 구하는 개념인 미래 가치, 그 두 가지 단어가 핵심이었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자율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게 여러 가지 말로 할인율, 자본 비용, 자본의 기회 비용,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요 5단원을 탈탈 털어서 건지는 공식 하나는 딱 요거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죠. FV는 PV의 1 플러스 R의 T승, 요거 그냥 딱 하나 건지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에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요거를 다시 PV는으로 만약에 PV는으로 바꿔본다면 현재 가치 PV는 FV를 1 플러스 R의 T승으로 나눈 것,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5단원은 공식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것이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화폐에는 이자에 대한 이자가 복리를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 녹색 부분처럼 더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로부터 미래로 밀고 가는 것은 한국어로는 복리, 영어로는 컴파운딩이라고 하고, 미래에서 다시 현재로 끌고 오는 것은 할인, 영어로는 디스카운팅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자율을 가지고 곱해 가는 거고, 여기는 이자율을 가지고 나눠서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제들을 봤었고, 여기 화면에서는 만약에 할인율이 동일할 때,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기간이 동일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처럼 만약에 할인율이 각각 10%야. 그러면 기간을 길게 잡으면 현재 가치로 더 세게 땡겨오는 거니까, 더 많이 땡겨오는 거니까 현재 가치는 더 작아지더라.
그리고 여기처럼 기간이 5년으로 동일해. 그러면 더 큰 할인율, 이자율로 나눠 쓰면 더 할인을 빡세게 하는 거니까 더 현재 가치가 또 작아지더라 라는 요 두 가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FV와 PV와 R과 T 요 네 가지가 요 5단원에서는 나오는 것인데 만약에 R과 T가 각각 혹은 R 혹은 T가 미지수일 경우에도 우리는 R과 T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T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자연로그 ln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공학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T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R의 경우에도 공학계산기를 이용을 하거나 혹은 뒤에 있는 표를 이용하면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단원으로 넘어가서도 이제는 확장을 시켰죠. 어떤 주어진 시간선에서 현금 흐름이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의 현재 가치 혹은 미래 가치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는 6단원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었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한 칸씩 이동해 가는 것이 있고 한 번에 쭉쭉쭉 다 당겨 놓은 다음에 합하는 거는 마지막에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현재 가치를 구해올 때에도 이렇게 한 칸씩 당겨오는 방법이 있는 반면 이렇게 쭉쭉쭉 당겨와서 모두 합하는 방식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같은 값을 얻게 되기는 하지만 이 중에서 한 칸씩 이동하는 방법보다는 쭉 다 당겨 놓고 최종 합은 마지막에 하는 방법을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부터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제 이 방법에 따라서 현재 가치 혹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선 안에서 현금 흐름이 여러 번 오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연속된 현금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연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부모님이 받으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럴 때 연금, 펜션이 아니고 연속된 현금이라는 뜻의 annui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같은 현금 흐름이 올 때에도 현재 가치 혹은 미래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를 조금 쉽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는 현금 흐름 C와 R, T를 알면 연금의 현재 가치도 구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앞에 5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PV, FV, RT 요 4개 중에 한 개가 만약에 미지수인 경우에는 한 개를 추정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를 구해야 되는 경우에도 자연로그 ln을 이용을 하면 T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R이 만약에 미지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시행착오법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행착오법은 뭐냐면 만약에 연금의 현재 가치가 3,000이에요. 그리고 R이 주어져 있지 않고 T가 주어져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냥 내가 처음 시행을 이거 할인율 10%일 거야 이걸 모른다 치고 10%일 거야 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3,169.90. 아직 3,000까지 할인되려면 더 할인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행에서는 할인율을 높여서 더 세게 12%로 할인을 해봤더니 조금 3,000에 더 가까워졌네.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할인율을 바꿔가면서 해보는 방법이 시행착오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연금의 PV, 현재가치 값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까 교과서에서 방식을 조금 바꿔서 연금의 미래가치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어진 시간선에서 현금 흐름이 무한대로 오는 경우가 갑자기 극단적인 경우가 될 텐데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C 나누기 R 해서 영구연금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간단하게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연금이 연속돼서 오는 현금이 G2%만큼씩 증가한다면 이라는 거를 더 넣는다면 성장연금이라고 하고 그 경우에도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겠고 성장연구연금의 경우에도 G를 넣어서 이렇게 쉽게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3에서는 실효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공부했는데 여기는 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었죠. 그 이유는 뭐였죠? 1년 안에 복리를 여러 번 하게 되면 표시이자와 실효이자가 달라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1년에 한 번만 딱 복리를 한다면 표시이자가 실효이자와 같은 66%이지만 여기처럼 1년 안에 4번 복리를 한다든지 1년 안에 365번 복리를 한다든지 하면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실효이자율은 새로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즉 표시이자율하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6.4에 넘어가서는 대출 형태를 3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순수 할인 상환, 두 번째는 이자 우선 상환, 그리고 세 번째는 분할 상환 형태를 이렇게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순수 할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더 적은 금액을 빌렸다가 많은 금액으로 갚는, 그래서 이자를 이렇게 중간에 갚지 않고 이자를 마지막에 포함시켜서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자 우선 상환은 중간에 이자 이렇게 갚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갚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채권, 회사채, 국채의 현금 흐름이 딱 요 형태죠. 그쵸? 그리고 중간에 이자 갚을 때 원금의 일부도 같이 갚아라 라고 하는 방법이 분할 상환 대출 방식이었고, 요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2가지 상황에 따라서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이자 지불액과 원금 상환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분할 상환의 경우가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가지 순수 할인, 이자 우선, 그다음에 분할 상환 이렇게 3가지 대출 형태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인트로 할 때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신문을 좀 꾸준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차 동영상에서 혹시 경제신문 보는 게 불편하시거나 오가는 것 때문에 종이신문 보기가 좀 불편하다 하면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특히 3학년, 4학년 아니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꼭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꼭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드린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좀 이게 꽤 괜찮은,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한번 직접 짧게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분 30초 정도만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3월 19일에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00원? 1,300원 후반대까지 갔었다가, 1,300원까지 거의 가려다가, 당일 밤에 미국과 통화 수합이 체결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는, 주식시장과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된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즉, 그 주에 통화 수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통화 수합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새벽이죠. 자정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 계약을 맺었네요. 이건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미국에서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옵션이 하나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그러니까 4,019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4천만 원 정도 통장에 잔고가 있는데 6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급할 때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잔고가 하나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좀 어제 상당한 불안감을 연출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과거에 10여 년 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의 규모는 한 300억 달러 규모였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었고, 그리고 환율은 또 상당히 빠르게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이 소식이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통화 수합 맺었을 때하고 분위기는 좀 다르긴 한데, 그렇죠. 그 재료는 다르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이 그때보다는 훨씬 지금이 이미 좋아서 그 정도로 감격할 부분은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소식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같이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이 전날 있었던 경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혹시 경제신문 보는 거가 조금 꺼려지시면 이렇게 다시 듣기로라도 이 방송을 한번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부터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